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내륙과는 달리 오늘에 이어 내일도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경주만 30도에 이르고 포항과 영덕, 울진은 23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울진에는 5에서 1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연못인 월지에 예년보다 한 달 이르게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연못인 월지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심한 가뭄에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이른 것입니다. 구석진 곳에는 녹조가 짙은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여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에 녹조가 발생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생물을 투입해 녹조 형성을 억제하고 가라앉은 녹조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가지고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은 방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지에 녹조가 반복되는 것은 유입되는 수질이 좋지 않고 한 번 물갈이에 열흘이 걸리는 데다 구조상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인 곳이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지의 물은 300여 미터 떨어진 남천에서 끌어오는데 이 물의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와 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지 전체 수량은 3만여 톤. 유입되는 수량이 하루 3,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물이 한 번 바뀌는데 열흘이나 걸립니다. 아름다움이 강조된 곡선 구조와 연못에 떨어지는 가을 낙엽은 물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월지의 구조가 아름답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의 흐름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잘 못합니다. 바닥을 준설해보고 다양한 수질 개선제를 투입해봤지만 효과는 그 순간뿐. 해마다 반복되는 월지의 녹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찾지 못하는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밝히자 영덕 천지원전 예정지에 땅이 있는 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덕 천지원전 지주 총연합회 소속 지주 100여 명은 오늘 오후 청와대와 가까운 서울시 종로구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주들은 지지부진한 원전 정책으로 5년간 재산권 동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발표로 원전 정책 최대 희생양이 됐다며 한수원은 토지를 즉각 매수하고 만약 원전 고시가 철회된다면 원전 편입 용지를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다른 용도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는 오늘 경주 서라벌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벼값은 30년 전 수준으로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 쌀 농가는 없어질 것이라며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한농연 토론회에서 쌀 생산 조정제 도입과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산물 예외 인정 등을 공약했다며 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전 11시 2분쯤 경주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경주시 서쪽 12km 지역이며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경주 지역에서는 규모 1.5 이상의 여진이 모두 623차례 발생했습니다. 2017 경상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안동에서 개막해 이틀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북도 내 시군 60세 이상 어르신 선수 등 3,800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등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영호남 화합을 위해 전남 지역 선수 70여 명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북과 전남은 3년 전부터 두 지역에서 열리는 생활체전에 교차 출전하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교회를 돌며 쌀 등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경북, 경남과 부산 등의 교회 식당 260여 곳에서 600여 차례에 걸쳐 쌀과 고춧가루 등 농산물 1억 3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국비 443억 원을 들여 포항 영일만항에 5만 톤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국제 여객 전용 부두를 조성합니다. 경상북도는 부두가 들어서면 울릉도 독도 해양관광자원과 경주 안동 내륙관광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일본,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영일만항 국제 여행객 편의를 위한 대기실과 심사대를 늘리고 세관 검역 동선을 개선하는 등 출입국 시설도 정비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가 오늘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열렸습니다.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북 영주가 참여한 오늘 회의에선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를 토대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이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동서횡단철도는 총 연장이 330km로 이미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180km 구간의 건설비가 3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원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콘텐츠는 협착과 화상, 추락, 전도,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유형별로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근로자가 실제 상황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포항제철소는 가상현실기기 12대를 글로벌 안전센터 교육장에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